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빈 교실입니다. 칠판에 분필가루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36년간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김설아가 마지막으로 교탁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녀의 눈가엔 이미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36년. 한 교실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설아는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졸업앨범 한 권을 꺼냅니다. 1986년 예산고등학교. 흑백 사진 속 젊은 설아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그 시절, 사진 한 구석에 무뚝뚝한 표정의 남학생이 눈에 띕니다. 설아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마지막 단체 사진. 그때 이강수는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는데 유독 그만 진지한 표정이었죠. 이강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나처럼 인생의 반환점에서 길을 잃고 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평온하게 살고 있을까요? 설아는 앨범을 덮고 가방에 넣습니다. 교실을 한 바퀴 돌며 36년의 기억들을 되짚어 봅니다. 첫 해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던 강단,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자리들, 야근하며 시험지를 채점했던 책상,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설아. 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36년 교직 인생이 한순간에 뒤로 밀려납니다. 동료 교사들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설아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지만 마음속엔 막막함만 가득합니다. 정년퇴직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조기 퇴직을 선택한 이유는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쉰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36년 동안 학교가 전부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요? 텅 빈 방에 트렁크 하나만 달랑 놓여 있습니다. 설아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중년 치유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여러 결과들이 나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가 눈에 띕니다. 충남 예산 배밭 힐링 체험 마이너스 중장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아는 클릭해 봅니다. 사진 속에는 무성한 배나무들과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읽어봅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중장년들을 위한 2주간의 힐링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 고향 근처네요. 백꽃은 봄에 피어나 여름 내내 열매를 키워냅니다. 나도 아직 무언가를 키워낼 수 있을까요? 설아는 더 자세히 읽어봅니다. 운영자 소개에 간단한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귀농 5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 예산에 정착했다는 소개가 마음을 끕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가 동기란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고 잠시 멈췄다가 옛 추억을 찾아서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 출신이라고 한 줄 더 씁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 57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 걸까요? 기차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시골 풍경으로 바뀝니다. 설아는 졸업 앨범을 무릎 위에 놓고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이강수. 말수 적고 무뚝뚝했지만 유독 설아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던 그 사람.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같은 반이었던 3학년 때 강수는 항상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를 설아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청소 당번이었을 때 강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걸레를 같이 빨아주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말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죠. 37년이 흘렸는데도 그 기억이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들판과 산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설아는 어릴 적 할머니가 사시던 시골 마을을 떠올립니다. 여름휴가 때마다 가서 놀았던 그곳, 매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37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혼자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까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기차가 예산역에 도착합니다. 설아는 트렁크를 끌고 플랫폼에 내립니다. 한적한 시골역.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농장 주소를 알려줍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해 줍니다. 농장 체험 온 거냐며 요즘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농장은 젊은 사장이 서울에서 와서 새로 시작한 곳이라며 정말 열심히 한다고 덧붙입니다. 젊은 사장님, 그분이 강수일까요? 아니겠죠.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으니까요. 무성한 배나무들이 늘어선 과수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예산 힐링 배밭 체험장이라는 간판이 여름 햇살 아래 반짝입니다. 설아는 트렁크를 끌고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진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농장 입구에 작은 안내소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김설아 선생님이 맞냐며 반갑게 인사하고 짐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숙소 배정부터 하고 오늘은 간단히 농장을 둘러보면 된다고 안내받습니다. 설아는 안내를 받으며 농장을 둘러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배나무들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이상합니다.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숙소는 작지만 깔끔한 펜션 형태입니다. 설아는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엽니다. 바로 앞이 배밭입니다. 초록색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농장 안내도를 보며 걷고 있을 때 저 멀리 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깨선과 손놀림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설아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37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납니다.
청소 시간에 걸레를 함께 빨던 그 손, 교실 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 어깨. 설마, 아니겠죠.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으니까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봅니다. 이강수, 3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 하지만 예전보다 더 깊어진 눈빛. 두 사람의 시선이 배나무 가지 사이로 마주칩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멀어집니다. 강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37년 동안 잊으려 했던 첫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하지만 성숙해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설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한 손으로 어깨끈을 꽉 잡습니다. 37년 전 고등학생 때의 그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이강수, 정말 당신이군요. 37년 만에 이런 곳에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강수는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환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강수가 설아 앞에서 멈춰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강수가 조심스럽게 설아의 이름을 부르며 맞는지 확인합니다. 설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맞다고 답하며 강수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여기서 설아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중얼거립니다. 설아는 강수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털이 섞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실하고 따뜻한 눈빛입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때도 지금도 당신 앞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아가 이곳이 강수가 운영하는 농장인지 묻자 강수는 그렇다며 5년 전에 시작했다고 답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라고 말하다 멈춥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 후의 방황,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아도 자신이 최근에 교직을 그만뒀다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설아. 총 10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중년들입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농장 직원이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2주 동안 배 농사 체험을 하게 되며 아침 6시 기상해서 오전에는 농장일, 오후에는 자유시간이나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때 강수가 소개됩니다. 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이강수 대표라고 소개되며 대기업 임원 출신이지만 5년 전 귀농해서 이곳을 읽었다고 설명됩니다. 참가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설아는 가슴 한편이 아릿합니다. 강수도 자신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를 찾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자기소개를 합니다. 설아 차례가 되어 김설아라고 소개하며 36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 이곳에 왔으며 예산이 고향 근처라서 더 반갑다고 덧붙입니다. 강수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설아가 예산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더욱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사연들을 털어놓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건강 문제 등 각자 나름의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강수가 마지막에 인사말을 합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왔을 것이라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와 치유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5년 동안 혼자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식사 후 설아는 홀로 농장을 산책합니다. 여름밤의 시원한 공기가 상쾌합니다. 배나무들이 달빛 아래 신비롭게 보입니다. 강수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혼자 산책하냐고 묻습니다. 설아는 이곳이 너무 평화로워서라고 답합니다. 강수는 조심하라며 밤에는 길이 잘 안 보인다고 당부합니다. 강수가 설아와 함께 걷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흐릅니다. 37년 만의 재회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37년 만에 만났는데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있나 봅니다. 새벽 6시 이슬이 맺힌 배밭입니다. 설아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일찍 나와 혼자 배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 아직 잘 익지 않은 배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신비로움입니다. 배는 참 신비로운 과일입니다. 겉은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데 속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일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연약하고 강수가 조용히 설아 뒤로 다가와 일찍 나왔다며 인사합니다. 설아는 잠이 안 와서라고 여기가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가 보다고 답합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곳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강수는 설아 옆 배나무에서 하나를 따서 건네줍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배지만 향이 진합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먹어보라고 이곳 배는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자 예상보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집니다. 도시에서 먹던 배와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정말 달콤하다며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감탄합니다. 강수는 5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농약도 최소한으로 쓰고 하나하나 손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달콤합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당신처럼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따뜻한. 강수는 설아에게 농장 이곳저곳을 설명해 줍니다. 각 나무의 특징, 배를 키우는 방법, 계절별 관리법 등 말하는 동안 강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설아는 농사일이 이렇게 섬세한 줄 몰랐다고 대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입니다. 설아는 강수의 이야기에서 깊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읽어냅니다.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오전 내내 배나무 가지 정리 작업이 계속됩니다. 설아는 처음 해보는 농사일에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합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 맡은 일에 열중합니다. 강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설아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만 조용히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지만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집니다. 물통을 미리 준비해 두고 그늘진 곳에 의자를 놓아두고 자상한 설명을 적은 메모를 슬며시 놓아둡니다. 말없는 친절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따뜻합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던. 점심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이 농장 식당으로 모입니다. 시골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밥상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맛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음식이 정말 맛있다며 누가 만드는지 묻습니다. 강수는 마을 어머니들이 도와주신다고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만 만든 것이라고 답합니다. 설아는 오랜만에 느끼는 소박한 맛에 감동합니다. 도시에서 먹던 인스턴트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설아는 혼자 작업을 마저 하려고 배밭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무릎에 상처가 나고 손목이 삐끗합니다.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수가 어디선가 나타나 조용히 설아를 부축합니다. 구급상자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괜찮냐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위로합니다. 설아는 민폐만 끼치는 것 같다고 미안해합니다. 강수는 민폐라니냐며 처음 하는 일인데 당연한 거라고 달래줍니다. 강수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합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도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해줍니다. 설아는 37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군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강수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라고 여기 온 목적이 힐링인데 다치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강수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설아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설아는 농장 도서관에 들릅니다. 작지만 알찬 책들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서적부터 문학 작품까지 다양합니다. 설아는 한 권의 시집을 집어듭니다. 백꽃 지고 난 뒤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책을 읽다가 강수가 들어와 독서하냐고 묻습니다. 설아는 좋은 책들이 많다며 누가 골라놓은 것인지 묻습니다. 강수는 자신이 조금씩 모았다고 이곳에 오는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답합니다. 설아는 강수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설아가 시집 제목이 인상 깊다며
배꽃 지고 난 뒤라는 제목을 언급합니다. 강수는 그 책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강수가 시집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꽃이 져도 뿌리는 남고 뿌리가 있으면 다시 꽃은 핀다.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이리라. 좋은 구절이라고 덧붙입니다. 설아의 가슴이 뜁니다. 강수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도 무언가를 잃고 다시 찾고 있는 중이군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농장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참가자들. 설아와 강수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설아가 먼저 예산이 고향이었다는 말을 꺼냅니다. 강수는 그렇다며 서울에서 30년 살다가 5년 전에 돌아왔다고 답합니다. 설아가 힘드셨을 것 같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자 강수는 처음엔 그랬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곳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덧붙입니다. 강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설아는 더 자세히 묻고 싶지만 참습니다. 설아도 36년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나니 막막하더라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놓습니다. 강수는 그런 마음 잘 안다며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둘 다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아는 또다시 혼자 산책을 나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수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37년 만의 재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강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설아 뒤를 따라 나와 함께 걷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냐고 묻습니다. 설아는 생각보다 좋다고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진다고 답합니다. 강수는 다행이라며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배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강수에게 5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는지 묻습니다. 강수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아직 아픈 기억이지만 설아에게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아내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병으로 2년간 투병했는데 결국 이라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설아의 가슴이 아려옵니다. 강수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죄송하다며 괜히 물었다고 사과하지만 강수는 아니라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를 찾고 있는 거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참가자들이 직접 키운 배를 가지고 예산 5일장에 나갑니다. 설아도 강수가 특별히 골라준 배 몇 개를 들고 장터 한 구석에 앉습니다. 시골 장터의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설아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장터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나갔던 장터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강수가 설아 옆에 조용히 앉으며 장터 체험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설아는 좋다고 이런 여유를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답합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바쁘게만 살았다고 덧붙입니다. 강수도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며 항상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공감합니다. 한 할머니가 설아의 배를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난 배냐며 참 잘생겼다고 칭찬합니다. 설아는 예산에서 직접 키운 거라고 답합니다. 할머니는 그럼 달겠다며 하나 사가겠다고 합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키운 배를 팔게 됩니다. 뿌듯함과 함께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점심시간 참가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옛 사진들을 꺼내놓습니다. 각자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설아도 트렁크에서 졸업 앨범을 꺼냅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이것이 자신들의 고등학교 때 앨범이라고 말하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강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도 같은 앨범을 가지고 있지만 설아의 앨범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37년 전의 추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설아가 단체 사진 페이지를 펼칩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그들의 모습, 50명 남짓한 학생들이 교정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설아가 여기 자신들이 있다며 사진 속 자신을 가리킵니다.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수도 자신의 위치를 가리키며 맨 뒷줄 구석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입니다. 설아는 사진 속 강수를 가리키며 조용히 웃습니다. 여기 있다며 그때도 지금도 무뚝뚝한 표정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어머,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셨냐며 그럼 인연이 정말 깊다고 감탄합니다. 3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시간은 흘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군요. 여전히 진실하고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세요. 강수는 설아의 앨범을 넘겨보며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체육대회 사진, 문화제 사진, 소풍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설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설아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기억나냐고 묻습니다. 교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설아가 칠판에 뭔가 쓰고 있고 강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수는 수학 문제 푸는 거 도와주던 때라고 답합니다. 설아는 맞다며 강수가 수학을 정말 잘했다고 자신은 수학이 제일 어려웠다고 회상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설아가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강수가 조용히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고등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설아와 강수는 동시에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졸업식 날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청소하던 때 강수가 설아에게 뭔가 말하려다 못했던 그 순간 설아가 조용히 졸업식이라고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강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설아에게 고백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던 후회가 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강수가 설아에게 특별히 고른 배 하나를 건넵니다. 다른 배들보다 유독 크고 윤이 나는 배입니다. 이건 자신이 직접 키운 건데 특별한 배라고 말합니다.
설아가 어떻게 특별한 것인지 묻자 강수는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심은 나무에서 난 배라고 설명합니다. 첫 수확이라며 그러니까 자신의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은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설아는 배를 받아들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강수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배를 자신에게 준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첫 열매를 저에게 주시는군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설아는 고맙다며 정말 소중히 먹겠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천천히 드시라며 이 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아진다고 말합니다. 강수의 말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느낍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배밭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석양이 배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강수가 처음으로 설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설아가 네 하고 대답하자 강수는 고등학교 때 사실 설아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냅니다. 37년 만에 듣는 고백입니다. 정말이냐고 묻자 강수는 그렇다며 졸업식 날에도 말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고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라고 털어놓습니다. 설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의 짝사랑이 일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37년 만에 알게 됩니다. 37년 만에 듣는 고백. 그때도 지금도 당신 앞에서는 소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아도 강수가 좋았다고, 정말 많이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3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른 참가자들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챕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미소로 지켜볼 뿐입니다. 농장 직원이 내일은 휴일이니까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처 계곡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참가자들이 좋아합니다. 일주일 동안 농사일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이 오지 않아 일기를 씁니다. 37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라는 글로 시작해서 이것이 우연일까, 운명일까 고민합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고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적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57세의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질문으로 일기를 마칩니다. 같은 시간 강수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설아를 만나면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설아에 대한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유난히 더운 여름날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설아는 홀로 가장 큰 배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배나무는 농장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수령이 50년은 넘어 보입니다. 굵은 줄기와 무성한 가지들이 넓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배나무 잎들만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설아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37년 만의 재회, 첫사랑과의 특별한 시간들. 이상합니다.
3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다니.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걸까요? 설아는 강수가 준 특별한 배를 꺼내 바라봅니다. 며칠 전보다 더 잘 익어서 향이 진합니다. 강수의 말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수가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나타나 설아 옆에 조용히 앉으며 보리차를 건넵니다. 덥지 않냐며 괜찮은지 묻습니다. 설아는 이상하게 이 그늘 아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이 나무가 특별한가 보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이 나무가 자신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힘들 때마다 이 아래 앉아서 위로를 받곤 했다고 말합니다. 강수도 이 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참가자 한 명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을 지켜보는 것이 흐뭇합니다. 설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강수라고 부르며 자신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강수를 좋아했다고 고백합니다. 강수가 깜짝 놀라 설아를 바라봅니다. 설아는 계속해서 37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고 털어놓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숨기고 또 37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설아는 졸업식 날 강수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다며 그때 정말 궁금했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맞다며 그때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답합니다. 강수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합니다. 설아의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신은 아내를 잃고 이곳에 왔을 때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설아의 마음이 아릿합니다. 강수의 아픈 과거를 처음 자세히 듣습니다. 강수는 계속해서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라고 말하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수는 2년간 투병했는데 결국 떠났다고, 그때 자신은 정말 절망했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설아는 강수의 손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수가 그런데 설아를 다시 만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강수가 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강수는 설아에게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당신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3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설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설아도 강수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이라고 답합니다. 강수는 나이가 뭐 중요하냐며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집니다. 37년 만에 첫 키스.
달콤하고 설렙니다. 배나무 그늘 앞 두 사람만의 특별한 순간입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부터 사랑해온 것 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설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속삭입니다. 강수는 천천히 해보자며 자신들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라고 답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3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천천히 사랑을 키워가면 됩니다. 마치 배나무가 열매를 키우듯이요. 그때 한 참가자가 두 사람을 찾아와 어머, 여기 계셨다며 다들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아와 강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른 참가자들이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늘 두 분이 특별히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설아와 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57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다. 강수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다. 강수도 5년 만에 일기를 씁니다. 설아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설아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나 봅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벌써 2주간의 힐링 체험이 끝나는 날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아쉬워하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설아도 트렁크를 정리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모두 설아와 강수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다고, 늦은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연락 자주 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참가자들이 떠나고 농장이 조용해집니다. 설아와 강수만 남았습니다. 강수가 설아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강수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설아에게 건넵니다. 상자 안에는 가장 잘 익은 배 6개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설아가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강수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설아에게 백꽃은 져도 열매는 남습니다. 당신이 다시 제 인생에 찾아온 것이 가장 달콤한 수확입니다. 서울에서도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 돌아와 주세요. 강수. 이 사람은 여전히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군요. 37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아는 고맙다며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하라고, 그리고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라고 말합니다. 설아는 강수를 바라봅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아픕니다. 자신도 자주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곧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합니다. 예산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는 설아. 강수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헤어짐이 아쉬워 말을 잘 못합니다.
설아가 먼저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강수는 그렇다며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라고, 자신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라고 답합니다. 설아는 2주 정말 행복했다며 강수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강수도 자신 역시 설아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답합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아는 트렁크를 끌고 기차에 오릅니다. 창문 너머로 강수가 손을 흔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차가 떠나고 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2주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설아. 빈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강수와의 2주간이 꿈만 같습니다. 설아는 강수가 준 배를 하나 꺼내 먹어봅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강수의 사랑이 담긴 맛입니다. 매일 강수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농장 일, 일상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자꾸 예산 농장이 그리워집니다. 어느 날 강수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배꽃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설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강수와 함께 예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3개월 후 예산으로 향하는 이사 트럭 한 대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설아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뒷좌석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짐들이 가득합니다. 설아의 손에는 강수에게서 온 문자가 있습니다. 정말 오는 거지. 꿈만 같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 배꽃은 1년에 한 번 피지만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나 봅니다. 57세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렙니다. 이사 트럭이 배밭 입구에 도착합니다. 강수가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아가 트럭에서 내리자 강수가 활짝 웃으며 정말 왔다고 말합니다. 설아는 약속했잖냐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고 답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배밭 전체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강수가 설아에게 작은 집 하나를 보여줍니다. 농장 한 구석에 새로 지은 작은 집입니다. 설아를 위해 준비했다며 여기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설아는 감동으로 눈물이 납니다. 강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느껴집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57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나 봅니다. 6개월 후 설아는 농장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강수와 함께 배나무를 돌보고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일을 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강수가 설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설아가 뭐냐고 묻자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입니다. 강수가 설아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혼합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답합니다. 1년 후 봄, 배꽃이 만개한 과수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가족들과 농장 참가자들이 축복해줍니다. 설아와 강수가 나란히 걸으며 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아의 손가락에는
그 소박한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배꽃이 지고 난 뒤에야 진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37년의 기다림 끝에 맺어진 가장 달콤한 열매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중년의 사랑, 황혼의 로맨스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그 큰 배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된 배나무처럼 그들의 사랑도 오래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배꽃 지고 난 자리에 가장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듯이요. 멀리서 농장에 새로 온 참가자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사랑이 가장 달콤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치유하고 서로 완성해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각색한 것으로 배경과 등장인물 또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